보험사의 전형적인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일정 수준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지 않나. 하지만 우리는 후유장애 진단서를 통해 운동 능력 상실이 명확하고 장기적인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루다 손해사정법인의 오혜미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낙미충증으로 후유장애 80% 이상을 인정받아 보상을 받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30대 남자 의뢰인분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험사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우리 이루다 손해사정법인은 후유장애 진단비를 성공적으로 지급받았습니다. 낙미충증은 중추신경계에 기생하는 기생충 간염 질환으로 신경 조직을 손상시켜서 심각한 신체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초기에는 두통, 어지럼증 등 비교적 경미한 증상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편마비, 보행장애, 언어장애 같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고 심각한 경우에는 의식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죠. 낙미충증으로 진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변검사, 기생충이 검출되는지 확인합니다. 연부 조직 엑스레이로 인해서 체내 기생충 감염 여부를 평가합니다. CT나 MRI 검사로 뇌나 신경계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뇌척수액 검사로 허리에서 뇌척수액을 채취해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직 검사를 통해 감염 부위의 조직을 채취해 낙미충증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치료는 감염의 심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가벼운 경우는 구충제만 투여할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감염으로 인한 물혹 제거를 위해 외과적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 질환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고기는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먹고 생고기나 분변이 묻은 채소를 만진 손은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번 의뢰인은 덜 익은 삼겹살을 먹은 뒤 낙미충증으로 진단을 받고 긴급한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편마비와 심각한 손상이 남았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렵고 보행 보조기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보험사는 후유장애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의 전형적인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일정 수준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지 않나. 하지만 우리는 후유장애 진단서를 통해 운동 능력 상실이 명확하고 장기적인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ADLS 기준만 적용하려 했지만 약관상 신경계 장애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편마비로 신경 손상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심각하게 제한됨을 증명하고 ADLS 평가 외에도 신경계 손상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사의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결국 80% 이상 후유장애를 인정받아 보상에 성공을 했고요. 후유장애 80% 이상은 식물인간이 되어야 가능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후유장애 80% 이상이 되려면 식물인간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후유장애 80% 이상은 단순히 생명 유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신체 기능의 상실의 정도에 따라서 일상생활 수행이 얼마나 제한되느냐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보행이 불가하고 사지마비, 언어장애가 심각하다면 후유장애 80% 이상 가능합니다. 신경계 손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고도장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후유장애를 축소하려고 할 때 이 기준을 모르면 정당한 보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거나 보험금 청구가 고민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루다 손해사정법인의 오혜미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